수익이 크게 터지는 종목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이제 정배열된 패턴인데,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수익이 크게 터져요. 삼성전자가 지금 초기에 이제 반등이 시작했을 때부터 움직임 보시게 되면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5일,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아래에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받쳐주는 정배열 패턴이 만들어진 이후에 큰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도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위에 좀 존재를 하고 60의 이동평균선과 120의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받쳐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강력한 상승 추세로 이제 큰 수익이 터지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위에 배치를 하고 60의 이동평균선과 120의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을 때 상승이 크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흐름이 깨지게 되면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오게 돼요. 60의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120의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지만 20의 이동평균선이 60의 이동평균선 아래로 지금 내려왔잖아요. 역별 추세가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정배열 패턴으로 만들어진 종목을 접근하셔야 수익을 크게 터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수익을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뭐냐면은,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 보면 조정이 나오잖아요. 주가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0의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가까워졌을 때, 그러니까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구간보다는 좁혀진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와중의 흐름을 보시면 이동평균선과의 간격이 벌어져 있을 때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가까워졌을 때 다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간격이 점점 멀어질수록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도 볼까요? 이동평균선들이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위로 지금 올라가고, 그리고 중장기 이동평균선, 60의 이동평균선과 120의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받쳐주는 정배열 패턴을 갖춘 이후로 중장기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과의 주가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을 때는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지면 다시 반등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런 중장기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정배열 패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손실이 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패턴이 바로 정배열 패턴이에요. 그래서 정배열 패턴의 종목을 사셔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나도 빠르게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302,000원을 찍고 주가가 크게 지금 빠졌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동평균선과의 간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조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의 과거 히스토리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전에 어디에서 지지를 받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전에 60일선을 잠깐 깼다가도 이 구간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정배열 패턴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60일선을 깨지 않고 안착한 이후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는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구간부터 약간 위험한 구간이 한번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60일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안전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락이 나온 게 뭐냐면은, 이 6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제 간격이 점점 벌어져 있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해버리니까 여기서 지금 흐름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간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조정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은 정배열 패턴이 만들어진 이후에 60의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과의 간격이 벌어져 있을 때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 가까워지면서 반등이 다시 또 세게 나오는 흐름이 좀 이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에서 다시 60일선을 지지하는 움직임 속에서 다시 급반등이 나왔었죠.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아슬아슬하게 60의 이동평균선을 깬 적이 있었지만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움직임 속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이 점점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은 갑자기 지지를 하던 이 60의 이동평균선을 깨버린 거예요. 그럼 새로운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추세가 반전이 되는 움직임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흐름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동평균선의 지금 정배열 패턴이 지금 완전히 깨지고 60의 이동평균선 아래 20의 이동평균선이 내려왔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내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와야 되는지도 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정배열 패턴이 아니라 이 정배열 패턴과 전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역배열 패턴의 종목들 120의 이동평균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60의 이동평균선, 20의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이 맨 아래에 있는 이런 역배열 패턴에서는 그럼 손실만 발생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의 구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 하락하던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120의 이동평균선이 맨 위에 위치를 해 있었는데 주가가 바닥을 찍고 횡보하면서 이동평균선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동평균선의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가고 밑에 60의 이동평균선, 가장 밑에 120의 이동평균선이 받치면서 다시 정배열 패턴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정배열 패턴의 움직임과 똑같습니다. 이동평균선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은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데 6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 속에서 다시 반등세가 나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런데 이 흐름도 계속 추적하다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그동안 60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오던 주가가 이 라인을 깨버리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변화가 생기는 시작점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동평균선의 개념만 이해를 하셔도 어디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어디에서 매도로 빠져나오셔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스로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동평균선 보는 법과 골든크로스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